잠깐 까먹고 있었습니다. 정유라 왜 지금 들어오느냐. 또 하나는 과연 럭비공 같은 발언으로 재판을 흔들까? 일단은 그거죠. 지금 여기서 구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금 생활하는 게 여기서 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구속이 되거나 이런다면 여기서는 그걸 안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쪽에서 기각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 망명,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촛불혁명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실익이 없는 거죠. 거기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1월 말에도 소환 거부 소송을 하고 버틴 게 지금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상황이 종결되면 그때 들어와도 된다라는 상황이었었는데 탄핵이 되고 박근혜, 최순실 둘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된 것은 이재용까지 해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어차피 나올 얘기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들어가서 편집 풍파를 일으킬 상황은 좀 아니고 그래서 근데 게 아닌가. 저는 편집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당사자거든요. 부정 입학의 당사자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정유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당사자인 거예요. 동시에 정유라는 그동안에 최순실하고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장시호보다 한 수 위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분이 그렇죠. 노승현 씨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애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보고 맨날 대통령하고만 논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석되려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장시호는 독특한 캐릭터로서 이제 검찰에 도우미가 됐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마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와 나와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길 이걸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유라가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항상 뇌물 사건은 아닐 것 같고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이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삼성도 근데 관련돼 있죠. 말을 관련은 돼 탔으니까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 생각.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구속됐어요. 예. 이미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뭐 다른 조사를 하겠습니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 사유는 안 됩니다. 지금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도 부정입학의 수혜자거든요.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삼성 뇌물 사건에도 증언은 될 수 있지만 삼성과 뇌물을 직접 기획한 거 아니기 때문에 구속 사안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전효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핵폭탄은 여기서 터질 거라고 봐요. 특히 삼성에서 블라디미로 그 말 사주고 77억 그쪽에다 돈 보내고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딸 정유라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최순실에게 올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둘의 묵시적 연결 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엄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리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 변수가 좀 생긴 것이 이 최순실 씨가 사실은 그동안 이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과민 반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것이 향후 재판에서도 심리적으로든 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정유라 씨가 공항에 내리게 되면 이제 체포가 될 테고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정유라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혐의는 이화여대의 입시와 관련해서 입학과 관련한 입시 부정 행위 그리고 학사 관리와 관련한 행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이대 학사 관리 업무 방해를 했다는 업무 방해죄 혐의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범죄 인도 요청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귀국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우선은 그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맡게 될 거라고 하죠. 정유라 씨 수사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특수 일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뇌물죄 부분을 수사했던 부서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뇌물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보다 그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보는 거는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보다 법률적으로 좀 간명한 게 승마 지원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은 승마협회를 통해서 갔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라는 게 뭐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다 제3자 뇌물죄의 입증이 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정유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울러 삼성 관련된 뇌물죄에 대한 어떤 보강 증거라든지 아니면 최순실에게 듣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사실이나 어떤 진술 같은 거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실 씨에게서 듣지 못했던 어떤 그 증언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낮지만 뭐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지금 혐의 사실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예. 그건 업무방해예요. 그러니까 이대에 입학할 때 부정하게 입학했다. 또 입학해서도 부정하게 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대에 뭐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특수 일부에서 지금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뇌물죄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유라 씨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뭐 삼성에서 돈을 받는데 역할은 뭐 당연히 못했겠죠. 어머니는 뭐 최순실 씨가 주로 했을 텐데. 예. 어쨌든 정유라 씨도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삼성에서 지원하는 거 그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삼성에서 왜 특정 개인 선수한테 78억 원이나 지원을 하느냐. 이거 어머니한테 뭐 들은 얘기 없느냐. 예. 결국은 어머니 쪽에서 뭐 박 전 대통령을 통하든 뭐 어떻게 하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78억 원씩이나 개인적으로 받았을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외의 진술을 할 만큼의 어떤 그 정황 파악이랄까 이게 돼 있는가 이제 이것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정유라가 네덜란드에 머물면서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예. 별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을 툭툭 던지는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검찰로서는 의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을 정유라로부터 얻어낼 가능성이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사실은 이 지금 뭐 이대 학사 관리와 관련한 그러니까 입학과 학사 관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되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례적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끔 대학 입시와 관련한 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게 대부분 그 입시생을 둔 학부모와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지 대학에 부정 입학한 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최순실과 입학한 학생 정유라의 공범으로 지금 의뢰돼서 이제 체포가 되겠습니다만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범도 수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만 국정농단의 정유라 그것도 20대 초반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제대로 이제 국정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만한 인물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순실이나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좀 부족한 증거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이 환경이면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원래 이 정유라 씨는 이경재 변호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의를 했겠습니다만은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예.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그랬죠. 예. 저는 그래서 그때 좀 특검이 너무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래 들어와라.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말한다면은 불구속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최순실 씨도 굉장히 불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뭘로 기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상당히 좀 그때 들어왔더라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이렇게 좀 압박과 어떻게 보면 설득도 하면서 예.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예. 그때보다는 훨씬 검찰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오늘 뭐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면은 아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해놓은 다음에 좀 압박을 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뭐 법리상으로 보면은 업무방해다. 그러면 뭐 정유라 씨도 이미 기간이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거. 그 메달까지 들고 가서 뭐 면접위원들한테 예. 보여주고 했으니까 일종의 뭐 가담은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뭐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 그다음에 학교에 출석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대충 리포트 하나 내고서는 학점 받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는 가담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뭐 영장을 청구하고 그게 뭐 발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신병을 확보한 후에 더 좀 압박도 가하면서 뇌물 부분에 대한 그런 정유라 씨가 알고 있는 부분 요걸 끌어내려고 검찰에서는 아마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정유라 씨의 송환이 이 재판에 어떤 정도의 변수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검찰이 국적기에서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 집행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뭐 앞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정유라 씨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의 한계랄까, 뭐 그것이 이제 제한된 진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큰 뭐 재판의 변수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순실 씨의 어떤 심경 변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정유라 씨가 구속돼서 어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한 가장 큰 압박 카드가 정유라죠. 예. 그러니까 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워낙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예. 예측 불허한 측면이 많은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뭐 자기 자식 뭐 이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유라에 대한 애정만은 아주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라의 구속 그리고 뭐 수사 단계에서 정유라가 지금은 업무 방해 혐의만 받고 있지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큰 혐의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까지 뭐 적용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형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최순실에 대한 심경 변화 내지는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가장 큰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단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고강도 압박이 정유라 씨에게 가게 되고 그것이 최순실 씨에게 압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재판에 임하고 있는 최순실 씨와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이랄까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유도해 내려는 최순실의 태도 변화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이제 진술을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자 간에 전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공모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네. 혐의 입증이 보다 쉬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최순실 씨의 변호인도 결국엔 뭐 의뢰인인 최순실의 이익에 맞춰서 변호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최순실이 뭐 아니다 뭐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그걸 변호인이 말릴 방법은 없겠죠. 예. 지금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최순실 씨가 아마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딸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정유라 씨한테 갈 거예요. 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언급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최순실 씨가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호인의 전략도 바뀌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의 전략은 이건 뭐 검찰의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 이건 뭐 정말 협박 비슷하게 해서 뭐 허위에 아니면 뭐 사실과 다른 뭐 이런 엉뚱한 진술을 받은 것이다. 아마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기법상 이를테면은 피고인들 간의 정확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박 전 대통령과 어떤 최순실 씨 사이에 뭔가 좀 신뢰관계랄까 틈을 좀 버리는 어떤 그 변수로서 정유라 씨가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뭐 속된 말로 좀 치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손자까지 지금 애 엄마가 돌볼 수 없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지 현재로서는 않습니까? 일단 정유라 씨가 체포가 되고요. 아마 현재에서 뭐 보모를 통해서 당분간 보호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정유라 씨도 들어오면은 뭐 일단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되면은 지금 그 어린 애들의 경우에 1년 6개월까지만 1년 6개월 이하의 어린아이만 지금 엄마하고 같이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땅히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정유라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뭐 돌봐줄 손자도 그렇게 뭐 누구한테 뭐 계속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최순실 씨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흔들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뭘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죠. 지금 뭐 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그렇게 뭐 기업 삼성이 출연을 한 거 그리고 78억 원의 돈을 승마 지원 비용으로 받은 거 이 경위가 지금 뭐 최순실 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뭐 그런 체육 분야에 대해서 삼성이 관심이 있어서 그냥 지원한 거지 내가 무슨 경영권 승계를 알지도 못한다. 뭐 이렇게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다면 물론 뭐 이게 사실일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삼성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가 이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하니까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된 거다. 뭐 이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당사자인 거예요. 동시에 정유라는 그동안에 최순실하고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장시호보다 한 수 위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봤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분이 노승일 씨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애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보고 맨날 대통령하고만 논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장시호는 독특한 캐릭터로서 이제 검찰에 도우미가 됐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마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와 나와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길 이걸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유라가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삼성 뇌물 사건은 아닐 것 같고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2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삼성도 근데 관련돼 있죠. 말을 탔으니까요. 관련돼 있는데 그게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 생각. 그다음에 2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구속됐어요. 이미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뭐 다른 조사를 하겠습니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 사유는 안 됩니다. 지금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도 부정입학의 수혜자거든요.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삼성 뇌물 사건에도 증언은 될 수 있지만 삼성과 뇌물을 직접 기획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잠깐 까먹고 있었습니다. 정유라.
왜 지금 들어오느냐. 또 하나는 과연 럭비공 같은 발언으로 재판을 흔들까. 일단은 그거죠. 지금 여기서 구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금 생활하는 게 여기서 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구속이 되거나 이런다면 여기서는 그걸 안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쪽에서 기각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 망명,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촛불혁명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실익이 없는 거죠. 거기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1월 말에도 소환 거부 소송을 하고 버틴 게 지금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상황이 종결되면 그때 들어와도 된다라는 상황이었었는데 탄핵이 되고 박근혜, 최순실 둘 다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구속된 것은 이재용까지 해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반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어차피 나올 얘기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들어가서 편지 풍파를 일으킬 상황은 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온 게 아닌가. 저는 형지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당사자거든요. 부정 입학의 당사자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정유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오늘 오후에 귀국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우선은 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에서 맡게 될 거라고 하죠. 정유라 씨 수사도. 이건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특수 일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뇌물죄 부분을 수사했던 부서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뇌물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보다 그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보는 거는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보다 법률적으로 좀 간명한 게 승마 지원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은 승마협회를 통해서 갔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라는 게 뭐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다 제3자 뇌물죄의 입증이 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에서 정유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울러 삼성 관련된 뇌물죄에 대한 어떤 보강 증거라든지 아니면 최순실에게 듣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사실이나 어떤 진술 같은 거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실 씨에게서 듣지 못했던 어떤 그 증언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때문에 구속사는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전효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핵폭탄은 여기서 터질 거라고 봐요. 특히 삼성에서 블라디미로 그 말 사주고 77억 그쪽에다 돈 보내고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딸 정유라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최순실에게 올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둘의 묵시적 연결 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엄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리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은 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에 변수가 좀 생긴 것이 이 최순실 씨가 사실은 그동안 이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과민 반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것이 향후 재판에서도 심리적으로든 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정유라 씨가 공항에 내리게 되면 이제 체포가 될 테고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정유라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혐의는 이화여대의 입시와 관련해서 입학과 관련한 입시 부정 행위 예. 그리고 학사 관리와 관련한 행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이대 학사 관리 업무 방해를 했다는 업무 방해죄 혐의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거로 예. 이제 범죄 인도 요청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뭐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지금 혐의 사실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예. 그건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대에 입학할 때 부정하게 입학했다. 또 입학해서도 부정하게 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대에
뭐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특수 일부에서 지금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뇌물죄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유라 씨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뭐 삼성에서 돈을 받는데 역할은 뭐 당연히 못했겠죠. 어머니는 뭐 최순실 씨가 주로 했을 텐데. 예. 어쨌든 정유라 씨도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삼성에서 지원하는 거 그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삼성에서 왜 특정 개인 선수한테 78억 원이나 지원을 하느냐. 이거 어머니한테 뭐 들은 얘기 없느냐. 예. 결국은 어머니 쪽에서 뭐 박 전 대통령을 통하든 뭐 어떻게 하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78억 원씩이나 개인적으로 받았을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외의 진술을 할 만큼의 어떤 그 정황 파악이랄까 이게 돼 있는가 이제 이것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정유라가 네덜란드